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좀 연일 부진하고 뭐 늘 그랬듯이 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일단 현금화를 꼭 해야 된다는 거는 늘 강조를 해주시니까 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있으실까요? 멘토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여전히 화장품. 뭐 게임 관련주 아직 안 갔다. 그리고 아직도.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안 간 게 꽤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식음료 파트는 전혀 안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계단식 하락으로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주구장창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죠. 뭐 기껏 잘해봤자 이 자리에서 횡보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2,700이랑 3,200 사이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냥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내년 말 정도나 내후년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단식으로 떨어질 거니까 종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요. 정말 초보 같은 발상이에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수가 지금까지 끌고 올라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가 3,200까지 막 올라가고 뭐 3,100까지 올라가고 3,000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은 지금 지수 빠질 때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가지고 급등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엔터주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JYP 이런 거 다 빠진다는 거예요. 카카오 빠집니다. 네이버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런 기업들은 잡으면 안 된다. 잡아놓고 내가 고가에 샀지만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시간 투자하면 다시 본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요. 결국 지수가 올라올 때 올라왔던 종목들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손이든 세력이든 돈을 번 기업이죠. 그걸 매도하고 난 다음에 현금이 생겼으니 당연히 다음부터 또 끌어올릴 종목들을 사겠죠. 그 말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는 지금까지 한껏 부풀러 올라왔던 기업들이 빠져내려가는 거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고 걔들이 급등한다고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내려가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걔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급등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예 주식을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같은 발상인 거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전을 하고 싶다,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지수랑 상관없이 매매할 기업은 무엇인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흑자가 나다가 코로나 터지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갔다. 그런 기업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해서 털모자를 사놓고 겨울에는 여름을 준비해서 밀짚 모자를 사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올라갈 기업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올라간 기업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엔터주, 컨텐츠 관련주 제가 계속 올 상반기부터 해서 올 중반까지 사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서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관심 갖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다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거들떠보지 않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좋다고 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사놓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를 스스로가 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는 여러분들이 섹터를 잘 골라서 한다면은 지수랑 상관없이 내 계좌는 불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수는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있던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양봉으로 올라와서 3,035에서 4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요. 일단 지금 추세를 잘 보시게 되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보폭을 가지고 움직인다 생각이 드는데요. 요렇게 움직였을 때 3,78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최근에 꺾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건데 어디에 일이 생겼는가? 해외 증시에 지금 일이 생겼죠. 신고가를 뚫고 잘 올라가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전
전 세계 증시가 악재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악재면 뭐 어때? 그냥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에이, 추가 매수의 시기인 것 같아. 기회인 것 같아. 신규 매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거품은 잡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 붙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품처럼 올라오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지금 증시가 여기서 밀리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천장까지 추세의 상단부까지 가지도 못하고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다. 그 말은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예측을 하거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내일 당장도 양봉이 나오질 않고 음봉으로 나온다면은 당분간 또 11월 중순이라든지 11월 말까지는 하락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역시 저점 2,900포인트를 지킨다면 다행인데 저거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 진짜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대매매가 터져 나올 때 제 생각에는 2,400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2,400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2,400 내려가면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말까지 그리고 올 중순 5월, 6월, 7월까지 제가 현금화를 했던 그 순간까지 올라왔던 기업을 잡으신 분은 큰일 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는 왕창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갑갑하시겠지만 기다리면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다시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급락은 급등을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조금 괴로우시겠지만은 잘 참으시면은 반등 때 여러분들이 본전은 아니더라도 손실을 많이 줄여서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딱히 해야 될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가 괜찮은 기업인지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 기업의 41%가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말은 결국 그런 기업들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보고서에서 잘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면 무조건 장기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틴다라는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하고 섞을 건 섞고 정리할 건 정리한 다음에 조금 가볍게 내 계좌를 만들어 내는 게 좋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맞고요. 반등 나올 때 더 갈까가 아니라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계좌 정리를 잘 하시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오늘만 봐도 그동안 많이 오르던 미디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전장 시세를 내고 대부분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던 반도체주들, 장비주들이 오늘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잘 안 가고 있던 소외된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지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600원에 10%예요. 예, 이지바이오는 6,600원에 지금 10%.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제 곡물주들, 사료주들 좀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오늘은 뭐 그렇게 큰 흐름은 안 나오네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일단 그래요?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2020년 말까지 해서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기업들은 다 빠진다. 네. 근데 얘는 잘 보시면요. 2020년 6월에 이렇게 변경 상장이 된 거죠. 그렇게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2020년 10월, 11월, 12월까지 엄청난 시세를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빠질 때 그냥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얘는 그냥 계속 흘러내려갈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도 연료가 있는 자동차가 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안 가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얘는 지금 이미 재료를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파트 좋고 뭐 사료 파트 좋고 뭐 그런 거 자원개발 파트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파트를 미리 써먹었기 때문에 뒤에 다시 갈 만한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직 안 써먹은 기업들은 드럼통에다가 연료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꺼내기만 하면 연료가 타오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꺼낼 연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던 이 11월, 12월 요 시기에요. 쓸 수 있는 연료 다 써먹었어요. 액면분할 써먹었고요. 무상증자 써먹었어요.
이런 걸 다 써먹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올라갈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저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액면 분할을 하거나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주식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물려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기업은 어디까지 빠져야지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싸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그때가 바닥이구나 싶은데, 지금은 어떠한 징조도 없어요. 최근 거래량 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래가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거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지바이오 이거는요, 가격을 정하고 어디서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거래가 들어온 날부터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가 안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실적도 좋고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투자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게 되면 4,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 아마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4,000원짜리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렀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거기서 바닥인지 아닌지를 좀 더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신호도 힌트도 없기 때문에 저도 어디가 바닥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 투자를 했을 때는 탈출이 가능하다는 조언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절대 아직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S,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은 40%고요. 21만 원이요. 21만 원에 40%. 그러면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매수하고 올해 내내 지금 삼성 SDS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일단 삼성 SDS라는 기업만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괜히 딴 거 하다가 물리지 마시고 이거 차라리 이거 물릴 거면 이런 기업 물려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좋은 기업, 이상한 튼튼한. 기업을 사가지고 물려 계시면은 답이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기업을 사서 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이 없지 네. 시간이 없습니까? 맞아요. 내일 당장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넘쳐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시간 투자만 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수익은 보장이라는 거죠. 근데 못 가지고 가니까 수익을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그 보험 상품이라든지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만기까지 넣기만 하면은 수익은 보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왜 안 되냐면 12년 또 20년 동안 납입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내가 해지하고 나와버리니까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겨우 본전 찾거나요. 그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을 주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가장 대장주가 뭔가라고 하면 삼성 SDS예요. 이거를 제가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까지 2019년과 2020년에 이런 비슷한 뉘앙스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대차 2019년과 20년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업은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을 봅니다. 왜냐? 전기차 이야기 많이 들리실 텐데 전기차의 대장은 현대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뉘앙스예요.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해서 가벼운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가벼우니까 막 뛰어오르고 적자인데도 막 뛰어오르는데, 실제로 돈을 벌고 실제로 선도 기업이고 실제로 그 블록체인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S예요.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갈 기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을 이왕이면 싸게 들고 있는 게 좋았는데 21만 원은 다소 조금은 높은 가격이라는 게 아쉬울 뿐인 거지, 가지고 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네, 없다는 거죠.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요, 수익 날 때까지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수익은 100% 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만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을 시간 여유를 가져라는 건요, 언제 올라갑니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좋아 보이기 시작했을 때인데, 시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기업이 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다고 하는 건 정배열이어야만 하고 수급이 좋아야 되고 뭔가 차트가 좋아야 되고 신호도 좋아야 되고 뭔가 좋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걔랑 완전 반대로 역배열인데다가 지하실 파고 들어가고 있고 주가가 안 가고 있고 수급도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니까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경제방송에서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더 추가로 좀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바닥을 좀 더 작아봤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비중이 40%로 이미 많기 때문에 적었으면 제가 오늘 추가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돼요.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네, 지금 비중이 너무 많게 들어간 게 실책이에요. 40% 들어갔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장기 계획을 짜셨으면 서서히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많아가지고 나중에 또 더 많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하면서 없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경제방송이나 여기저기에서 막 추천하기 시작하고 정배열이네 앞으로 뭐 정배열 초입분에 날아가네 이런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 내가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지금 방송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앞으로 방송에서 이거 좋다고 나중에 한 몇 개월 내요. 내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까지 보유하시고 저는 일단은 저기 15만 원짜리에서 한 12월 정도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12월 정도쯤에 여기 15만 원짜리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다시 한번 더 판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만 8천 원에 50%요. 25만 8천 원에 5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저번 달이요. 9월 달. 9월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뭐 일단 올 초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잖아요. 삼성 SDS 못지않게 이것도 이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삼성 SDS는 이렇다 할 만한 시세를 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얘는 이렇다 할 만한 시세를 낸 적이 있죠. 맞아요. 차이예요.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한다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쉽긴 쉽구나 하고 다른 거 종목 매매할 때는 응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한다 이러고 끝? 네, 말 잘하네. 그래 연료 오케이. 근데 롯데케미칼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료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면은 매매하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화학업종이라든지 석유, 정유 이런 쪽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이렇게 크게 내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요, 다시 연료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유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찾는 동안은 계속 속도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 달 전에 매수하신 건 정말 안 좋은 내용이었던 거죠. 저는 계속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지수가 떨어질 때는 신규 매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매수하신 게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최근 만들어졌던 저점이었습니다. 23만 4천 원짜리였는데요. 차트가 별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23만 4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가 바닥이어야만 했는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최근입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최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기준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죠? 저점이 무너졌으니까 여긴 저점이 아닌가 보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물리는 일이 남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손절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차트의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거의 우리 매매의 기본이에요. 정석과 같은 거거든요. 뭐 물론 정석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손절을 절반 정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여내시고요.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저점이 어딘가 차트로 이야기했을 때 저점은 2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가 될 텐데요. 그 자리까지 떨어지면 다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서 그 자리가 됐을 때 오늘 손절한 만큼 다시 매수하신다면은 매수가가 25만 8천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다음 상승 때 수익을 좀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은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했을 때 장기 투자 하더라도 비중 50%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커요.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기업에.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21만 원대 다시 사면은 당장 지금 비록 손실이 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다시 반등 나올 때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손절 그리고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등을 한번 오겠어요? 지금 단기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 나와봤자 한 2, 3%대 안에서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 하나 2, 3%좀 노려보다가 더 크게 물리느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건가의 문제인데 아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올라올 기업은 없어요. 아,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그 장기가 몇 년인지가 중요한 거죠. 100년 안에 이거 롯데케미칼은 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면 됩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떼쓰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송홀딩스요. 예, 신송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에 10%입니다. 네, 5,400원에 1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며칠 전에 샀어요. 아, 며칠 전에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신송홀딩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멘토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근데 보니까 이제 식품 회사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음식료 쪽은 또 좋게 보시잖아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송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 사실은 뭐 식품 관련 뭐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정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어제 산 거 자체는 저는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 또는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수 예,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든지 조금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경험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송홀딩스를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 저는 주식 경력이 얼마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되셨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하셨고 그 2년 정도 하시면서 단타는 얼마나 많이 하셔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걸 얼마나 연구하셨을까요? 단타는 그렇게 충분히 좋지는 않아요. 멘토님 이제 그리고 저는 단타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것보다 그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왜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의 분석을 조금 많이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안 됐다. 난 그런 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느꼈을 때 부족하면 오늘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스스로 그래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 종목은요 어울리지 않은 곳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면허 딴 사람이 레이싱 경기하고 있는 그런 자리 가가지고 그 모닝 끌고 그 막 스포츠카 막 왕왕 지나가는데 모닝 끌고 달달달달달달 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고 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오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 하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신송홀딩스를 매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곳에 들어가신 것 같아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내려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안전하게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한사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18,200원에 10% 이제 상승하는 것 같아서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주들이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요즘 올라오고 있잖아요, 멘토님. 지금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이 초보와 고수 딱 차이가 이거예요. 어떤 걸까요? 초보는요, 지금 이 차트만 봐도 알겠지만 조금 올라오면 이제 상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거든요. 예. 그게 딱 초보입니다. 예, 고수는요, 이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아서는 것도 확인하고 바닥을 잡는 것도 확인하는데 바닥, 앵커님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닥은 무슨 바닥이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나요? 바닥? 진바닥.
진바닥에 뭐 제가 예상한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바닥 중에 더블 모양으로 두 번 만드는 모양이 있어요. 뭐죠? 쌍바닥. 쌍바닥. 예, 그런 바닥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쌍바닥이 아니라 외바닥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네 만에 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쌍바닥 만들러 갈 때 추가 매수했는데 물렸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은 결국 참고 또 참다가 정말 다 하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하고 싶을 때 뺨을 때려서 참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지금 하고 싶다는 건요. 아직 안 참았어요. 더 참으세요. 정말 하겠다 싶을 때는 뺨 하나한테 딱 때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참았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해야지만 나의 마음도 조금 덜 괴로워진다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 해봤자 얘 바로 안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큰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물론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권장해 드리나 지금은 아니다. 좀 더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물력에 있어서 괴로운 건 알겠지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영옥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동환 시스템즈 11만 원에 20%. 지인 추천으로 몇 년 전에 넣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물 타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와,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되셨는데요. 11만 원이면 지금 뭐 한 5년은 넘으신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거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하면은 저게 전문가가 할 소리냐 하거든요. 뭐 전문가라고 답이 없는 걸 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거짓말이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 지금 이게 11만 원을 매수하신 건요. 지난번에 2014년에 저렇게 급등했을 때 15년 급등했을 때 여기 사신 거거든요. 여기 사셨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 여기서 더 갈 건가 안 갈 건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누구를 가지고 오더라도 주식의 초고수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몰라요. 일단 기업의 실적으로만 봤을 때 1200억을 벌던 때에 비해서 900억 벌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주가의 흐름, 실적을 반영해서 본다고 했을 때도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맞고 이 정도 올라온 것도 감지덕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흐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좀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6만 원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차트의 형태상요. 그래서 5만 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는 6만 5천 원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계신 거고 여기에 물려 계심으로 해서 다른 기회를 많이 잃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비용 면에서 이걸 본전 노리는 것보다는 6만 원에서 7만 원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5만 5천 원이 무너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서 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보다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매수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 다음 상승 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게 되면 5만 5천 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손절하지 마시고 3만 원까지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서 올라오면 7만 원에 가깝게 그냥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김말금님께서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젠이랑 SPC 3립 중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젠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보나요? 멘토님? 그렇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위드 검사를 코로나 계속하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는 걸리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그냥 한번 살아가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검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시젠과 지금 수젠텍 뭐 많은 진단키트 관련주 기업들이 이제는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네, 자기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키트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고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젠 같은 경우는 좋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시젠이 좋을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좋냐라고 했을 때는요. 글쎄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자꾸 시젠만 보고 있죠? 다른 기업 살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시젠이 좋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어떤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진단키트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문현진이 진단키트 좋대 지금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다른 사람 상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은 2,000개가 넘어요. 그중에 지금 시즌만 보고 있으니까 시즌이 좋다고 하는 거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저는 시즌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얘가 바닥을 더 잡고 좋은 가격 메리트를 준다면 사야 된다는 거고 올라가는 게 뻔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사가지고 물려있는 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시즌은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과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좀 더 자리를 잡았을 때가 맞는 것 같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업은요. 굉장히 바닥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어요. 이런 기업은 다시 올라가기가요.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를 좀 이렇게 매매를 원하신다 했을 때는 SPC 삼립도 매매에 적합하진 않다. 오랫동안 힘들었던 기업은 올라가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장기가 아니고서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지금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신일큐 소재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570원 30%예요. 네, 1,570원에 30%. 혹시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추천해서 샀습니다. 추천을 받아 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피닉스 소재를 보니까 뭐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매출 이미 표정이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눈이 좀 따가워가지고. 그죠? 매출도 계속 줄고 있었고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길래 보니까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 있었네요. 예, 정치 테마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최재형 관련주로 그 엮여 이재용 최재형. 회장. 네, 최재형 관련주도 엮여 있긴 한데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죠. 홍나희 씨. 예, 홍나희 씨의 형제가 이 회사의 대주주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용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회장님 이제 나올 때 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도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면 된다, 안 된다로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안 된다 해서 막 폭락했다가 사면 된다, 또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추천합니다. 이재용 사면 되니까 이거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네, 엄청나게 급등락을 그러네요. 반복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사면 되기 전에 또는 사면 될 때쯤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재료 없어요. 이재용 그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속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제 재료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답답하죠, 예, 그죠? 근데-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나요? 손절을 그 전에 하려다가. 먼저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제 사면 됐을 때 이미 이건 재료가 끝난 기업이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청자님은 다른 걸 원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님께서 뭐 삼성전자를 잘 이끌고 삼성그룹을 잘 이끄는 게 아니라 제발 잘못해서 구속되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시청자님이 알고 투자하셨든 모르고 투자하셨든 그걸 추천하신 분도 조금 잘못된 투자하고 계시는 거고 모르고 하셨다면 그것도 잘못된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반등 나올 수 있을까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료는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 말을 결국 이 회사는 재료가 있기 전 그 전까지는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던 기업이거든요. 저는 다시 400원, 600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식하라는 사람들의 속된 말로 설거지라는 단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와준다면 단기 반등 나올 때 1,200원이나 1,300원 잠깐 슈팅 나올 때 바로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닐 때 저는 950원이 무너지면 이 자리는 무너지고 계속 내려갈 자리이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신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신기일전에서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예, 한국금융투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6,000원에 22%입니다. 예, 한국금융지주 지금 106,000원에 22%. 매수하신 지는 좀 몇 달 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뭐 매수를 하고 쭉 떨어지고 있냐, 멘토니?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그 쌍바닥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금융 관련주, 뭐 주식 증권 관련주 이런 것들은요 지수랑 거의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융주를 들고 계시는 분하고 상담할 때는 사실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이런 기업들 전부 다 박살나요.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예상이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뭐 100%다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상대로 간다면 이 기업은 6만 원까지 5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예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저는 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다. 정말 경기 침체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 좀비 기업들 많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실함이 이제는 무너지는 형태가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차근차근 계속 내려가면서 하향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금융사들은 떨어지는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추세로 본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했을 때 일정한 파동, 기찻길처럼 우리가 맞고 우리 동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위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일정한 폭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갔을 때 그 맞았던 자리를 맞고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대로 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는 7만 원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무조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런 반등이 잠깐이라도 나와준다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95,000원짜리가 저는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적절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징조는 뭐냐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부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제 예상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또는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써가지고 부채를 다 어떻게든 잘 안 터질 수 있도록 잘 막는다면은 저는 그 하락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못 막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못 막는다에 한 표 던집니다. 그래서 95,000원 나올 때 바로 정리하는 게 맞고요.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그렸다 했을 때요. 82,000원 쌍바닥 그릴 수 있는데 저기서 쌍바닥 그리고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고 82,000원 무너지면은 82,000원의 손절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도 가능한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랑은 상상도 못한 10배, 20배는 더 걸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대한항공이 예, 대한항공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예, 33,300원이. 네, 33,3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전번에 막 좋다고.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 예. 좋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갖고 그 다음날 초등이 밀리시다고 가서 아. 걱정돼서 전화드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진짜 그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하면은 대한항공이 떠오르긴 하는데 또 어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 지금 너무 고평가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벌써 이제 해외 여행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시는 분도 주변에. 있고 맞아요. 그리고 베트남 뭐 또는 태국 이런 데 이제 골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계획 짜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보면은 항공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기대감을 하지만 과거에 잘 나갔던 그러니까 전 세계 여행을 다녔던 시기랑 몇 개국만 허용되는 시기랑 매출 구조가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네. 해볼 때요.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 기업은 2만 원대에 유지가 됐던 기업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기대감으로 3만 원까지 올라왔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여행을 다녔던 그 시기보다 갑자기 매출이 더 뻥 하고 늘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잡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대한항공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의 자산, 그러니까 시청자님의 돈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팁에서 좋다고 하든 어디서 좋다고 하든 그냥 사신 거란 말이죠. 뭐 저희 어머니 같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주식에서 돈을 다 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힘들게 모으신 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어디 땅에서 주운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을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서 됐어요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하면서 7년 동안 하면서 그냥 좋다고 했는데 대충 샀는데 돈 벌었어요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공부가 어렵다 하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가 싫어요 하면 주식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싫은데 대학교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부가 싫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덜컥 사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한번 잘못됐을 때는 정말 계좌가 잘못될 수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32,200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본전 부근이기 때문에 손실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제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바로 코앞이라서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32,00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짧은 수익으로 정리하시고 주식에서 돈을 다 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재룡산업이요. 이 재룡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원이고 매수가가 5,700원이고 20%예요. 이 5,700원에 2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 좀 넘었어요.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좀 네. 올라간다 그래서 샀는데 그러셨구나. 30% 이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은 뭐 장중에 오전장인 VI가 뭐 발동될 정도로 크게 시세가 나오긴 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단기 반등이라 봐야 되겠죠.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사시는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큰일 나요. 네, 무상증자 때문에 이거 안 되거든요. 이 무상증자가 사람들이 뭐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상증자라는 것은 그냥 결국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실 때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의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무상증자 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거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덜컥 사셨다라는 것은요, 조금 이제 기초 이해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 관련 서적에 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검색만 해보더라도 요즘에 뭐 블로그니 뭐 유튜브니 하면서 설명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공부 안 하면 진짜 돈 잃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운빨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고, 정정당당하게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상대방에게 비싸게 사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비싸게 사신 거고, 이거를 팔아낸 사람들은 성공하고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승부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결과로 말씀드리면은 무상증자로 이렇게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되었던 기업은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10개 중에 9개 종목이 급등을 하고 빠져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반등이 어디까지인지는 뭐 종목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디까지 올라온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반등 때 5,000원대, 아마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쯤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이거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너무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탈출할 기회가 생겼다 했을 때 탈출하시고, 다시는 이런 무상증자라든가 이슈 가지고 그냥 이런 거 대충 한번 사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 바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이요? 네, 거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한 4,3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오늘 움직이는 것은 우리 김원준 노래 중에 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얘는 지금 쇼하고 있네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닥에서 그래요? 잠깐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반등은 좀 크게 나오고 시세를 만들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올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쭉쭉 올라갈 때 그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PHS 해피트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형화학 3,500원에 10%. 오늘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전기차 소재 만든다는데 전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뭐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 뭐 거래량 폭발했나요? 뭐 네,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 비하면 좀 터지긴 했어요. 폭발치고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죠. 싶은데요. 예. 지금 오늘 폭발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그 이준석 관련주, 이준석 대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엮여가지고 급등을 했고,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기에는 이제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기차로 움직였던 기업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당선되고 나니까, 대표가 되고 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뭐 전기차 이야기가 어떻게 섞여 나올 건가의 문제인데, 제 생각엔 이건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거래가 오늘 뭐 어제에 비해서 1270 터졌지만 70%가 터졌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셨다가 저는 이거 본전 나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었을 땐 기회가 생깁니다. 2,000원대 가깝게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냥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성의 있는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